총선을 앞에 두고 이들 세력을 만약에 완전히 당 밖으로 출당을 하는 단계가 되면은 이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그마한 미니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총선에 또 출마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비주류 47% 품어야 총선 승리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른바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된 김기현 대표를 찍지 않는 분들이 100명에 47명, 47%의 비주류의 당심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4명의 후보가 나와서 과반 득표를 한 것도 상당한 아주 지지세가 총 결집이 된 상태인데요. 비주류 47% 이것도 당연히 지금 당의 아주 한가운데로 와야 되는 그런 소중한 당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부터 말씀을 줄였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2.93, 그러면 약 53%니까 비주류가 47%가 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23.3,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주 아쉬운 수치죠, 사실은. 최고위원, 김재원 17.5, 김병민이 16.2 해서 1, 2위가 김재원, 김병민, 3위가 조수진 13.1, 태영호가 13.1 똑같습니다. 조수진과 태영호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장해찬이 55.1 아주 거의 몰표가 나오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최고위원은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수진이 4등 안에 못 들었다 손치더라도 5등이나 6등을 하더라도 조수진은 이 여성 그런 할당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과 거의 공동 3등이죠. 13.18, 13.12. 1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상황이니까요. 바로 요 조수진은 지금 공동 3위를 했어도 5등, 6등 저 밖으로 있어도 여성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들어올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김기현을 찍지 않는 47%는 어떻습니까? 당의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당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초점을 해 맞추는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물론 이 대선이 끝난 지 딱 1년 만에 3월 9일이 대선 날짜였죠, 작년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3월 8일이니까 딱 1년 뒤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니까 현재의 권력, 즉 대통령의 그런 그 영향력, 이것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대리인으로 이제 김기현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레이스에서 윤석열만 보였다, 윤 대통령만 보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생각에 일치가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윤심입니다. 윤심 논란.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줄기차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후보는 뭡니까? 이른바 당정일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2인 삼각, 처럼 한데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된다. 나머지 세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이 따로 있고 당대표는 당대표열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당정이 하나가 되느냐, 당정이 융합이 돼야 되느냐, 이런 그런 그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표심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같이 일하고 싶은 김기현 후보의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몰아줬다 하는 얘기를 결말로
나온 것이죠. 이 표심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최적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윤 대통령의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대리 표심을 한 것이죠.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 후보 중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래도 원활한 당정,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정치에 플러스가 된다. 누가 얘기했듯이요. 덧셈 정치를 위해서 김기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심을 읽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정일체가 된다. 당과 이 정부, 윤석열 정부와 당이 당정일체가 돼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되고 저 민주당 국회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게 이른바 당정일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부수를 펼친 게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내 통합, 이제 말씀드린 대로 47%의 비주류를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이준석 계열의 저 무슨 천하 용인 이런 사람들도 그럼 같이 끌어안고 가느냐, 저 사람들은 아예 당 밖으로 몰아내야 이게 원활한 당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주 이 얼굴도 보기 싫다. 지금 이준석 계열, 이준석, 유승민, 그 다음에 천하람, 허은하 같은 천하 용인 아주 자기들이 이제 한 팀이다라는 걸 해서 이름에서 한 글자 떠가지고 천하 용인이라는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제발 당 밖으로 좀 이렇게 내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할 분들도 꽤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한 가지를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른바 총선을 앞에 두고 이들 세력을 만약에 축출을 더 프레셔를 가해서 더 압력을 가해서 한두 달 뒤에 이들 세력이 완전히 당 밖으로 출당을 하는 단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이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그마한 미니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총선에 또 출마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0표, 2000표의 당락으로 이 승부가 날 텐데 이들이 전국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공천을 해서 몇천 표라도 다 각 지역구에서 갉아먹으면은 바로 이른바 이준석이 만들,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이준석이 총선을 위해서 만들 그 정당으로 몇천 표씩 다 가지고 가면은 몇천 표는 얻을 거 아닙니까? 몇천 표를 갖고 가면은 그게 승부가 다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거는 정치공학도 아니고 이 미래를 보는 안목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 다 밥을 잘 끓이다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호전을 보인 듯한데 당으로 튕겨져 나간다 싶으면은 다 된 밥에 무엇 뿌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출당을 하거나 그렇게 더 이상 압력을 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즉 비주류 47%를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5%, 천하람이 한 15% 정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은 당에서 비주류를 자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겁니다. 비주류의 최전선에 유승민과 이준석을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각을 세우겠지만 비주류 15% 정도를 지지하네 그러면은 이 당에서 이 비주류의 선봉에 서고 다음 총선이라든가 다음 대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기 싫다고 지금 당장 당에 이 해가 된다고 이렇게 축출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은 사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47% 황교안을 찍었던 분들, 이준석 그 천하용인을 찍었던 분,
그리고 당연히 안철수 중도파를 자임했던 안철수를 찍었던 분, 이게 지금 100명 중에 47명, 47%의 비주류도 다 끌어안고 가야 총선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좀 당 밖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답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계가 다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샤스타데이님, 정희승님도 오셨고요. 프레스님, 민영삼 후보만 생각하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 때 국회로 보내드리자고요. 우리 김숙님이 민영삼 후보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론조사에서는 민영삼 후보가 3등, 4등 뭐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 가능성을 꽤 타진을 했는데 어제 결과로는 5등을 했죠. 5등.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우리 김숙님 같은 분들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가 당연히 방송에서 논리적으로 이준석을 몰아붙이고 윤통을 변호한 청년이 장해찬입니다. 당원이 다 알고 선택했죠. 우리 세븐님. 좋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후보가 이제 후보가 아니죠. 대표네요. 김기현 대표가 비주류 47%를 끊어 안아야 될 이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요. 친윤 지도부가 민심 파악을 1차로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는 직언을 해야 된다. 대통령 이른바 이 윤 대통령의 여의도 출장소, 이 당이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을 운영을 하되 민심 전달은 확실하게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화두. 정치권이 던진 친윤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쓴소리는 당 지도부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아마 여기에 윤석열과 김기현 이 듀엣 투 포스트라고 그러죠. 두 명의 축구 경기 할 때 그 포스트 두 분의 그 지도력이 이제 여기서 발휘가 된다. 민심하고 전혀 결이 다르거나 민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제대로 직언을 못하면은 그것은 더 큰 재앙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치학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지도부가 결성된 이상 사안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총선 공천 관련해서 이거는 이 잘못된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민심의 바탕을 둔 고언을 충분히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는 이승만 때부터 있었어요. 2026 총선 때는 너무나 티나게 했지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희님, 빨강망토님, 여야 선관위가 다 한편이네요. 웃음만 나온다 하는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